정신무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꼴통!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꼴통쇼 5번째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벌써 5번째가 됐습니다. 벌써 5번째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꼴통, 요즘 소통을 넘어서 꼴통으로 전락하고 있는 꼴통 테이너 별난 꼴통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통령의 입장남 총광래 이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야, 저희는 정말 네. 이렇게 고정적인 자리에서 하지 않네요. 네, 저희는 뭐 소속이 없기 때문에 네. 출연료도 안 주고 그러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막 옮겨서 합니다. 옮겨서 합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 정말 홍대에 정말 찾아오기 정말 힘든 곳입니다. 네, 저는 뭐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를 제가 분명히 한 2,000명 정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네. 1,900명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못 찾고. 제가 찾아올 때 우리 예전에 영화 같은데 뭐 독립운동할 때 우리 비밀 장소 있잖아요. 독립투사들만. 예, 이곳이 만약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사람들만 와라.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도 못 찾으면 올 필요 없다. 그렇죠. 좋습니다. 열정을 보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어려운 길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정말 언제 이런 분들이 있었죠? 나는 얘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얘들. 네. 뭐 얼굴 보세요. 아니 뭐 저희 28, 때문에 이분들이 30.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네. 진짜로. 저는 또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게 네. 저는 이영석 대표, 그러니까 우리 왕꼴하고 같이 이 꼴통쇼를 하자라고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그때 처음으로 상상했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지금 이 자리. 좋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네. 근데 어떠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전 더 큰 무대, 저 화려한 거 원했는데 오늘 오면서 정말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 또 뭐 게스트들도 그렇고 우리 뭐 방청객들도 상태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5회 만에 이 방송이 질려버린 방송 네. 꼴통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오늘은 더욱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이렇게 환호도 해주시고, 네. 자, 오늘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기분 좋으실 거라고 그럼요. 믿겠습니다. 저희 꼴통쇼 저희가 왜 하게 됐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개 한번 잠깐만 해주신다면. 네, 세상에 참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부모님이 그러니까 시킨 대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어릴 때 참 이 아이는 꼴통이다, 또라이다 이런 아이들이 사실 세상을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마라. 세상은 우리가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런 분들 모셔서 그런 우리가 사례를 듣고 우리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세상 밖으로 나가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항상 저희가 방송에서 강조해드리지만 저희는 그 절벽 끝으로 안내를 하죠. 일단. 네, 그럼 밀어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밀어드립니다. 네. 그럼 떨어지면 죽나요? 죽는 놈도 있고요. 네. 날개를 뻗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개를 뻗는 사람도 네. 있다는 건데, 자, 날개를 뻗는 분들만 살아서 들을 수 있는 방송. 맞습니다. 꼴통쇼. 네, 죽은 사람 말이 없기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네. 떨어져서 돌아가셨다고 저희는 부주를 따로 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돌아가시지 마시길. 자, 그러면 오늘 꼴통 마스터 5번째 주인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네, 해보죠. 이분은 뭐 한국이 나온, 네. 좀 있으면 이제 세계가 나온 최고의 마케터입니다. 마케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자, 우리 요즘 뭐 여러분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고요. 이분은 또 카카오톡 외에 지난 어떤 방송에서 11개 회사의 홍보를 맡고 있어서 되게 맞습니다. 화제가 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 돈이 안 되니까 여러 군데서 발을 뻗는 거예요. 다다익선 네. 박리담에. 네, 박리담에. 괜찮네요. 하여튼 부럽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이분을 이렇게 네.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홍보 꼴통 박용우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와우. 야. 네. 야. 역시. 야, 인기가 장난이 아니시네요. 아니 어쩌면 왜 저희 두 사람한테 네. 외치는 것보다 박용우님 나오니까 더 소리가 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인사를 좀 한번. 아니, 네. 뭐 외모는 그렇게 소리가 크게 나올 외모는 아닌데 일단 뭐 청취자분들은 일단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퍼스펙티브 디자이너 박용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우. 와우.
아니 우리 그 방용훈님께서 직접 본인의 어떤 사실 저희가 설명을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직접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직업은 제가 만든 직업이고요. 예, 퍼스펙티브 디자이너라는 거는 보통 홍보를나 마케팅을 하시는 분은 뭐 마케터라기도 하고 뭐 홍보 전문가라기도 하는데 전 그런 표현이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원 오브 댐이거든요. 그들 중에 하나인 그중에 거거든요. 하나밖에 안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내 직업에 대한 정의를 내가 내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직업이 뭡니까? 그럼 의사입니다. 뭐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 좀 수식어를 먼저 달아보고 어떤 의사인지, 어떤 판사인지 아니면 어떤 변호사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합쳐지면서도 또 다른 직업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따로 내렸어요. 네. 마케팅이란 정의를 예, 네. 마케팅이란 고객의 관점을 바꿔서 서비스나 제품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거다. 예. 그 관점을 바꾼다는 거. 그러면 관점을 바뀌기 위해서는 일단 그 관점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관점을 디자인하는 사람. 그래서 퍼스펙티브 디자이너라는 네. 제 직업에 대한 관점을 다시 디자인한 거죠. 그러니까 홍보 전문가나 뭐 이렇게 마케터는 이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퍼스펙티브 디자이너는 일단은 한 명인 거죠. 예. 그 검색하면 누구 나옵니까? 박용우 나오죠. 박용우만 나와요. 네. 처음부터 나왔습니까? 검색하면 처음부터 나왔죠. 처음부터? 예, 제가 오. 그 말을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찾아보기 시작했고 아. 그 만든 사람이 저였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나오죠. 본인이 예. 올리고 본인이 계속 검색을 한 거예요 지금. 누가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아니 왜냐면 나도 예. 소통 트레이너를 내가 만들고 내가 검색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나만 나오거든요. 항상 원래 시장은 그렇게 하는 그렇게 거예요. 하는 전부 다. 거라서 네. 너무 반가워서.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 박용호님은 처음부터 마케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있으셨나요? 전혀 뭐 마케팅이 뭔지도 몰랐고 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좀 제가 이제 통지표라고 하죠. 저는 초등학교 안 나오고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통지표에 보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두뇌는 명석 하나, 주의가 산만하여 네. 성적이 향상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 성적이 향상된 기간 동안 전 주의가 산만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런데 또 기자라는 직업을 또 하면서 맞아, 기자였잖아. 예, 그러니까 기자를- 그 전에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하고 싶었던 게 어떤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려서는 군인이 하고 싶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우와. 싶었어요. 근데 짧아서 아니요, 뭐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짧아? 몸이? 아니, 뭐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짧으세요. 사실 네. 뭐 여러분 알면 마음 상할까봐 좀 짧으세요. 네, 네, 그때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넌 생긴 게 군인 같이 생겼다. 어려웠죠. 아니 전혀 네. 안 그러시는데. 지금 이제 살이 쪄서 그러는데요. 네. 군인 닮았다, 장교 같다, 뭐 이런 장교 얘기 같다. 많이 하셨고 이제 뭐가 될 것 같냐 그러면 네. 어렸을 때도 이렇게 말을 잘했나 봐요. 오. 네, 그래서 변호사 하겠다. 변호사. 예. 예. 하셔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근데 왜 군인이 안 되셨어요? 육군사관학교를 못 갔고요. 오. 네. 일단은.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제가? 네. 아까 주의가 산만해서 공부가 향상이 네. 안 돼요. 그러면 네. 그렇게 산만한 아이였다면 뭐가 그렇게 산만했던 거예요? 어떻게? 관심이 많았던 거죠. 저건 왜 세상에 대한 저럴까? 관심이. 뭐 저건 왜 저렇지? 예. 왜 욕은 저렇게 하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욕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뭐 이렇게 플레이보이라는 잡지를 봤는데 이 밑에는 뭐가 써 있을까? 뭐 이게 그 뜻이 궁금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고 뭐 이런 하여튼 뭔가 계기가 있었네요. 그렇지 영어를 공부하게 그렇죠. 된 계기는 계기. 확실했죠. 네. 좋습니다. 그럼 요즘에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세요? 외국어는- 일본어 공부하세요? 또 일본 잡지를 입수하셨나요? 일본 잡지가 좀 괜찮아요. 네. 예. 저는 봐도 그런 관심은 네, 없던데.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기자가 되셨잖아요. 네네.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저도요, 어떤, 궁금합니다. 어떤 학생? 전공은 뭐 하셨습니까, 근데? 전공은 대학에서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했고요. 네. 좋은 뭐요? 거죠. 컴퓨터 사이언스. 아, 아, 컴퓨터 들어가- 사이언스. 전자계산. 컴퓨터로 하면 좋은 거예요. 네. 야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다라는 것과 네. 전자계산이요. 이거랑 네. 좀 그러니까 있어 보여요. 어감이 좀- 마케터는 그러니까 역시 어. 틀리네. 학교에서 네. 그 유기재료 공학과라는 과가 있었어요. 예. 근데 유기재료. 이제 그 과가 경쟁률이 낮다가 세라믹 공학과로 바꾸니까 경쟁률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또 똑같은 마지막에 걸 저 배우는데도. 6이라는 말과 네. 네. 세라믹이란 그러니까 말. 흰말 궁뎅이하고 백말 힙은 다른 거예요. 야. 그것도 어찌 보면 관점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과를 이제 진학하셔가지고 네. 예. 그냥 뭐 예.
그냥 졸업했습니다. 네. 아니, 졸업하실 때 뭔가 와. 내가 뭘 그때는 그러면 내가 그때는 뭐 저희 때는 제 학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가서 별로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 대부분 휴강이고 뭐 데모할 데모하시고 많이 돌 할 때고. 던지고 뭐 가서 뭐 이런 네. 때였기 네. 때문에 예. 여러분 뭐 그냥 보기에는 되게 지금 같이 동시대를 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라온 환경에서는 굉장한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실 네. 겁니다. 여러분 대학을 갔는데 데모를 할 때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80년대 학번이시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8호 학번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박용호 대표님은요 사실 지금 많이 더 젊어지신 거예요. 네. 과거 사진 보시면 엄청 지금보다 한 20살은 많아 보이세요. 진짜로. 네. 저는 한 10년 전에 뵀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네. 정말 지금이 더 훨씬 어려 보이세요. 예. 그때보다. 그럼 공대를 나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네. 공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기자가 되셨나요?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잡지의 기고를 꽤 많이 했어요. 네. 학교 다닐 그랬어요? 때 학교 다닐 때도 잡지에 글을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쓴다는 계기가 어찌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려서 보던 책들이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고 컴퓨터를 좋아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잡지를 잘못 본 거죠. 이제 플레이보이 외에도 딴 잡지를 또 봤거든요. 네. 근데 건강 다이제스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그 국내 잡지 1위였거든요. 네, 그 집 데비스라는 그 미국의 잡지사가 있어요. 뭐 PC 컴퓨팅이라는 잡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잡지가 나오는 큰 회사인데 손정희 씨가 인수했던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 회사에서 나온 잡지인데 이제 그 컬럼을 보는데 그 마지막 컬럼에 존 드보락인 사람이 지중해를 지나는 요트 안에서 존 드보락이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글을 쓰더라도 네, 그렇죠. 네. 요트 안에서 하는 게 참 멋있는 직업이구나. 네. 착각을 해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럼 주로 그때 글은 어떤 글을 연재하신 거예요? 뭐 그때는 이제 뭐 지금은 모뎀을 안 쓰시는데 뭐 예. 모뎀의 원리란 뭐 PC 통신에서 뭐 자료 잘 찾는 법 뭐 이런 네. 거를 주로 많이 썼죠. 그리고 본인이 하는 PC 활용, 네. 그다음에 PC 업그레이드. 그래서 아. 대학교 다닐 때도 PC 조립해드리고 뭐 돈도 받고 막 이런 거 했었죠. 그럼 아까 그 유명한 분은 요트 타고 글 쓰셨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박용훈님은 유명하신 주로 컬럼니스트죠. 뭐를 타고 다니면서 그 글을 한강 어디에서? 유람선 타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한강 유람선에서 네. 박용우가 뭐 그렇죠. 저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거를 읽었죠. 네. 1234번 네, 그렇죠. 네. 버스에서 아저씨 내려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이제 상상했던 거하고 좀 다른. 하지만 그 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기자가 돼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연히 기자가 됐죠. 그럼 어디 언론사 그러니까 예. 뭐 PC 관련한 회사에 그렇죠. 그 당시에는 PC 잡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겠다. 초창기니까. 초창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에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마이컴이란 잡지도 있었고 그걸 알면 되게 오래되신 분이에요. 뭐 마이크로 소프트웨어란 마소라고 그러죠. 다 마소도 있었고, 네 PC 서울이라는 잡지도 있었고 제가 창간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네. PC 산악이라는 잡지도 제가 만들었던 잡지예요. 이름도 제가 짓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그 잡지가 1등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잡지 만들면서 1등 못 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와. 박수 한번 박수! 주세요. 저는 오늘 우리 박영호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꼴통쇼도 곧 1등 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요. 1등 안 할 거면 저희는 시작을 안 합니다. 즉시 맞아요. 반드시 될 될 때까지. 그러면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이 되신 거예요? 취업 그렇죠. 잠깐 들렸던 회사는 있었는데 전산실에 들어갔었는데 저랑은 전혀 안 맞는 거 알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이라는 게 이제 지금하고는 환경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출근해서 뭐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거기 앉아 있고 뭐 네. 이런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지키는 거죠, 거의 경비처럼. 네. 예. 근데 그리고 그 적성에 그거하고는 맞으셨어요? 그 안 맞았습니다. 잡지 만드는 일은? 잡지 만드는 일이 맞았죠. 와.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 그 하면서 어떤 걸 느끼시나요? 만드시면서? 내가 쓴 글을 몇만 명이 읽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열독률, 회독률이라는 걸 따지거든요. 네. 그래서 돌려서 잡지는 있기 때문에 네. 뭐 곱하기 4 정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십만 명이 내 글을 보는 거고 또 이렇게 또 그 글에 대한 반응도 보여주시고 네. 굉장히 즐거운 거죠.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이 반응한다면은요, 이렇게 혼자해서 반응이 없는 일과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반응이 있다는 일은 굉장히 그 재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지속하는 힘도 반응 있는 일을 하면 네. 굉장히 그렇죠. 좀 달라집니다. 근데 네. 그 정말 남들과 다르게 1등 잡지를 만들었었잖아요. 야, 나는 이거 1등 하게 된 거는 정말 내가 남다르게 이렇게 해서 이게 1등 했다. 이런 게 좀 있었다면. 그때 보면 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잡지를 왜 읽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잡지를 같아요. 왜 읽지? 예, 근데 잡지는 또 잡스러운 거잖아요. 잡스러운 거. 네, 잡자를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읽을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읽고 싶은 걸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기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이렇게 잡지로 기획을 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뭐가 궁금할까? 그리고 나는 처음에 컴퓨터를 썼을 때 무엇이 궁금했지? 그게 좀 남들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잡지 기획에서 성공을 한 비결이 아닌가. 그럼 다른 잡지들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셨겠죠. 네. 그런데 이제 성공하는 잡지들이 꽤 있었는데 네. 보면 저한테도 이제 스승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잡지와 이 잡지를 다른 게 뭔지 한번 찾아봐라. 뭐 이런 숙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뭐 강의할 때도 그렇고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관성대로 살지 마라. 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시간 됐으니까 하고 마감됐을 때 마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든다고 그러나요? 좀 무엇이 궁금했지? 항상 매달 마감 이제 월간지였으니까 매달 마감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무엇이 궁금했을까? 그리고 저는 조금 영리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땐 픽시 통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저는 소팅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이 가장 궁금한 거구나. 많이 읽은 게 아무래도 관심이 제일 많은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기획을 할 때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피라미드에 밑둥을 쳐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피라미드의 밑둥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였던 것들 위주로 관심사를 이제 공통점을 뽑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걸 거꾸로 다시 기획해낸 거죠. 지금까지 이제 성공시킨 그 브랜드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좀 약간 저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래도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물론 그거를 성공시키는데 많은 부분들이 계시지만 그중에 또 우리 박영우 대표님이 하신 게 있어서 네. 지금까지 이제 이 청취자들을 잘 모르시니까 네. 대표적인 그 브랜드를 좀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조금 열심히 했던 거는 여러분 아시는 카카오톡은 안 유명할 때부터 뭐 2천만 대까지 홍보를 직접 했으니까 그 앱이라는 게 홍보하는 게 이렇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앱을 여러분 갖다가 아시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카카오톡이 뭐 완전 대세지만 그 당시에는 1등이 어떤 앱인지 기억은 하세요? 아닙니다. 대세인 앱. 대세인 앱. 서울 시내버스 앱이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다운받아 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운받아 썼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한물 가기 시작한 거는 한물 갔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 버스 정류장에 몇 번 버스가 몇 분 뒤에 옵니다라는 게 계속되면서 많이 안 쓰게 된 거죠. 네. 뭐 어쨌든 뭐 이 카카오톡이 그 버스 앱을 밀어내고 이렇게 좀 약간 올라가는데 요만큼 뭐 물론 우리 임원들께서 잘하시고 김범성이랑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했던 브랜드를 네. 얘기하자면 카카오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잡지로 하여금 PC 사랑이라는 잡지. 그다음에 PC 또 사랑.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는 잡지는 제가 발행인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넷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서는 지금 GD넷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거의 계속 적자를 보다가 제가 사장이 되고 나서 5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뽀로로도 어떻게 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함께하는 회사 최근에 하는 거는 저 때문에 전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여러분 아시는 뽀로로. 네. 뽀로로도 제가 홍보 마케팅에 관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애니팡. 애니팡, 네. 그다음에 아이러브 커피. 알러브 네. 커피, 그다음에 활. 활포 오. 카카오라는 거. 그다음에 다날이라는 회사. 다날. 네. 한솥 도시락. 배달의 네. 민족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빠질 뻔했네요. 13군데라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와. 네, 배달의 민족 뭐 등등 뭐 여러 군데를 했죠. 그러면 야. 궁금한 건 음. 그들의 공통된 마케터로서 이거만큼은 내가 꼭 어떤 기업을 가던 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네. 그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 잠깐만. 세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 다섯 여러 가지-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해야 되는데 근데 지루해 하니까. 이상하게 네. 이상하게 우리 왕꼴은요 세 개를 되게 좋아해요. 네. 왜냐면 제가 뭐든지. 만사도 삼창, 어. 고수업도 쓰리고 어. 하여튼 그래서 저는 삼자를 좋아합니다. 삼자만. 네. 네. 그 저는 일단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TVN이라는 모 쇼에서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착한 사람들하고 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사람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 근데 지금 보면 저랑 일하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사장님 그분들은 어떻게 차이가 나요? 처음에. 그러니까 말할 때 돈 얘기 잘 안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또 기자를 딱 11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네. 망하는 사람이 딱 저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망하겠다라고 뭐 여지 없어요. 그 그리고- 기운이 느껴지시나 봐요. 그렇죠. 야. 아니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시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꿈 얘기하고 성공해서 너무 행복해 막 이런 사람들은 오래 가거든요. 네. 근데 내가 얼마 실적을 냈으니까 이걸 얼마까지 끌어올려야 되고 막 돈 얘기 계속하면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기 돈을 벌고 나면 건방져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건방지면 망하는 망함의 기본은 출발은 건방짐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방져지면 어깨 무게가 이렇게 어깨에 딱 뭐라고 들어가나 이렇게 기부수한다고 그러는데 네. 예. 목 완전 목이 뻣뻣해지고 뻣뻣해지고. 사람들한테 숙일지 잘 모르고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네. 막 함부로 대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무시라는 한자가 없을무 볼시예요. 예. 그걸 다른 글자 하나로 줄이면 눈멀맹이 되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눈이 멀었는데 무시하다 보면 또 적이 생겨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 발 거는 사람도 있는데 뭐 있고 뭐 뒤에서 둥 치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 뭐 당연히 실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은 많은데 앞을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망하더라. 근데 그 건방지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반대말이 뭐겠어요? 겸손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적도 없어요. 예. 근데 뒤에서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서 그걸 막아주거든요. 자, 그 사람 도와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착함. 착한 사람. 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항상 더듬이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관성대로 살지 않아요, 그분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간이 흐르는 거 바뀌고 변화가 있는 것들을 다 느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두 번째 그 조건 중에 관성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 실패하는 분들, 아니 실패한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그 평범하신 분들은 네. 지나고 나서 세상 바뀐 걸 알아요. 어. 어느 순간 자기 막 일에 치이고 그래서 요 관성대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뒤를 돌아보면서 그럽니다.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그 혜민 스님의 말씀처럼 멈추서 그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야 세상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맞아. 예. 멈춰서 비로소 보이는 걸 그때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공하는 분들은 자주 멈춰요. 근데 이 관성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 한번 멈춰보고 야 세상 진짜 많이 바뀌었네 이런 분들 중에 성공한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저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도요. 네. 관성대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최고 인기 프로그램만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시작될 때는 그냥 무시하고 안 보다가 저게 뭐 되겠어? 네. 그러다가 그제서야 남들 막 열광하고 1위 하면 그때서야 반응하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꼴통쇼? 저 1위 할 건데 1위 네. 할 때 듣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204위인데 듣는 여러분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수준의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수준에 네. 한번 자랑스러운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와우! 여러분은 가능성을 볼 줄 아시는 촉이 남다른 분들이라는 거.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만 네, 다음. 대표님 아니 우리 박용호 대표님이 아시는 그 대표님 중에 다 촉이 다 발달되시겠지만 야 이분은 정말 촉이 발달됐다. 그런 분이 혹시 계세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건 김범수 장이죠. 뭐 NHN 한 게임도 만들었고, 예. 뭐 카카오톡 의장님이기도 한 그렇죠. 김범수 장님이 가장 촉이 빠르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빠릿빠릿한 것 같진 않아요. 보면 그 정중동이에요. 가만히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멈춘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행동도 가만히 있는 좀 것 느려요.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예. 뛰어다니거나 그렇지 않아요. 보면 가만히 있는데 세상 바뀌는 거를 다 알아요. 그럼 처음에 카톡 만들 때는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된 겁니까? 김범수 장 얘기를 잠깐 빌으자면 네. 우리가 이 휴대폰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얘의 본질이 뭘까 과연? 휴대폰은 그래서 휴대폰과 대화를 한 거죠. 너는 뭐냐? 그랬더니 전 전화기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의 본질이 뭐냐고 그랬더니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전화기하고요? 대답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좋은 전화. 몸이 좀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몸이 불편한 것보다 머리가. 혼자 대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화가 그 되게 상태 안 좋은 애인데. 사물하고 대하는 분 중에 네. 정상적이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대화를 해가지고요. 좋은 전화기는 대답해주나 봐요. 바꿔야 돼. 좋은 거 써야 돼. 예. 전화기는 좋아야 돼. 다 물어봐야지. 전 투지라서 네네. 대화를 못 합니다. 네, 쇼가 산만합니다. 저희 그런 쇼예요. 왜냐면 잘될것 청취자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럼 잘될 것 예. 같아요. 네. 너무 집중도가 있으면 떨어집니다. 네, 산만한 사람이 이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산만할 때까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네. 대화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얘의 본질을 찾으려고 무지 노력한 거죠. 네. 어쨌든 PC 베이스 이럴 때 이제 인터넷이 막 세상을 주름잡을 때는 아. 인터넷의 본질이 뭘까를 느끼려고 많이 했던 거고 네. 그때는 검색이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치 베이스드 마켓플레이스다. 검색 네. 기반으로 한 시장이 생긴 거고 이거는 어쨌든 전화기라는 거죠. 네. 전화기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베이스드 마켓플레이스가 뜰 것이다. 네. 라는 거고 얘의 본질을 알았으니까 여기서 핵심을 뽑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핵심이 뭘까? 그게 그 핵심을 뽑아낸 게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싶어. 카카오톡. 그렇죠.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하고 이게 트위터처럼 이렇게 퍼블릭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야. 그게 카카오 수다라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카카오 수다라는 걸 만들었고 우리끼리만 할 거야.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카카오 아지트. 세 개를 카카오 만든 아지트. 거죠. 그래서 본질을 보는 힘, 거기서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어떤 관점으로 보여줄까? 그래서 제가 일부분 했던 거죠. 예. 어떤 관점으로 카카오톡을 보여주게 하고 느끼게 할까? 그러니까 본질, 핵심, 관점. 이렇게. 그러니까 또 거기도 또 이렇게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윤회의 바퀴처럼 돌아가는데 네. 본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그래서 거기서 핵심을 뽑아내고 그 핵심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여기 이제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예. 그런 촉이 빠른 게 우리 김범수 소장이 가장 보면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네. 덧붙이면 네. 그 카카오 스토리가 성공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무료였다는 건 같아요. 무료. 많은 사람들이 그거의 그 배품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세 번째 말씀드릴 그 성공 요소가 이제 행복이라는 건데 행복. 그 중간에 2.5번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네. 그 카카오톡의 배품 이제 그때 당연한 거는 뭐였냐면요. 제가 당연함을 부정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당연함을 당연함에 부정하라. 갇히지 말고 부정해라. 당연함을 부정해라. 크리에이티브의 출발점은 당연함에 던지는 왜다. 왜 네. 저렇지?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당연한데 그냥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쓰지 말하는 꼴통이죠. 네. 당연하게 넘어가도 될 건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당연했던 건 뭐였냐면 앱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자체가 앱을 판매하는 거였어요. 네. 0.99를 받고 파는 게 0.99란 싼 가격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쓸 수 있어? 사람들이 그것만 해도 놀랬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만 네. 명이 다운하면 곱하기 만 해가 얼마 벌겠다. 그렇죠. 이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김범수 장군 당연함을 깬 거죠. 0.99가 다 우리 그때 카카오톡이 최초가 아니었어요. 네. 왓츠앱도 있었고 에멘톡도 있었고 예. 먼저 빨랐어요. 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뭐 마이피플도 뭐 얼마 있다가 나왔죠. 네. 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0.99를 받던 앱들에 비해서 카카오톡은 무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연함을 부정한 거죠. 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당연함을 계속 깼어요. 얘네들은 이 숫자가 많아지면 광고를 하겠지. 광고라는 게 당연한 거야. 안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좀 보면 당연함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당연한 것을 찾기보다는 미래에 당연한 것들을 찾는 것들이 와. 좀 더 가치가 있고 ROI가 높은 일이다. 네. 지금 당연한 것들은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점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맞아요. 그거를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블루오션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 톰 피터스란 분이 2009년도 9월에 한국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벤치마킹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퓨처 마킹의 시대다. 그게 바로 미래에 당연해질 것들을 찾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3년을 살면서 2015년에는 무엇이 당연해질까? 지금은 당연하지 않지만 2013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습관들이 어떻게 바뀔까? 2020년도에는 어떻게 바뀔까? 지금 당연한 곳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미래에 당연해질 것들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장사를 배우기도 찾아와요. 그럼 제가 항상 가르치는 세 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가 인사, 인사. 두 번째가 청소, 음. 세 번째가 인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기업들이나 이런 그 지금 우리 박영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먼저 인심을 베풀고 나면 소비자들이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철수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박영호 대표님이 보신 것처럼 세상은 앞으로 뭐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지금 말씀한 그런 인심을 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외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카톡은 뭔가 지금 내가 무료로 풀지만 언젠가는 이걸로 돈을 벌 거다라는 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냥 무작정 한번
아니죠. 그걸 김범수 회장은 이미 한 게임이라는 걸 가지고 처음에 한 게임이 유료화를 해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무료죠. 근데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IT 역사를 보면 유료하다가 망가진 경우가 상당히 맞아요. 많아요. 무료였다가 네. 유료하면 유료하면서 막 사람들이 프리체 안 같은 경우 막 떠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김범수 회장이 저한테 언뜻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수익 모델 생각하고 하니? 그랬더니 언제 한 게임이 뭐 수익 모델 먼저 생각하고 시작했어? 네.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책으로 나옵니다. 많아지면 달라진다. 그러니까 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습관이 되면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습관이란 단어. 습관이 된 거 치고 돈 못 버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네이버 쓰시면서 돈 내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습관이 되셨어요. 뭐 궁금하면 무조건 가서 칩니다. 그런데 그 회사 매출 조 단위가 넘잖아요. 몇 조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습관을 좋은 거 이런 걸 들으셨는데 이 새끼들은 뭐 게임 이런 거 습관 돈 내고 하는 거 막 몰래 하는 뭐 불법 그 사이트 이런데 게임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 네. 새끼들이 그런데 습관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아 나쁜 새끼들. 그런 분 안 계시죠?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우리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 참 남들은 아니 해봐서 해봐서 남들은 경험한 자만 굳이 얘기할 수 거기다까지 있습니다. 욕을 할 필요 있겠나 생각하는데 거기다 네. 대고 욕을 하는 예. 야 우리 왕꼴 정말 아니, 대단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욕을 자기야 창조적으로 하죠. 예, 크리에이티브하게. 자기야를 출연했는데 거기 김모목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가셨냐 했더니 무슨 게임 하셔서 잠깐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그것도 좋은 쪽으로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습관을 들으셔가지고.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떤 분들과 일하고 있냐. 그러면 그 아까 행복이라는 거에 대답을 그러면 네. 제가 이제 기자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참 성공하신 분들하고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 그 유태인 그 네. 속담에도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들한테 밥을 사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난해도 뭐 부자의 줄에 서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진짜 배울 게 있어요. 항상 뭔가 얻고 들어와요. 네. 아, 저래서 저 사람이 돈 버는 거구나. 저 사람이 저래 성공했구나. 라는 거에 느껴지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분들한테는. 그런데 보면 이런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보면요. 다 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그래요. 인생이 왜 이러냐. 난 되는 일이 없다. 뭐 저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참 진짜 난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그분하고는 한 100일 동안 연락 안 합니다. 왜냐면 와. 이렇게 자꾸 비관적이고 그분한테 물론 용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비관적인 분들은 계속 비관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 되거든요. 머릿속에 상상한 대로 된다는 네. 게 우리 책의 세크릿에도 그렇고 꿈꾸는 달의 박도 그렇고 뭐 비비디 드림이스 뭐 이렇게 뭐 네. 생상의 꿈은 이루어진다. 인생에 맞아요. 변명하지 말아 들었습니다. 예. 제 책을 얘기해서 고맙습니다. 아! 네. 책은 인생에 변명하지 말아죠. 네, 네. 참 순위가 좀 떨어져가지고. 근데 좀 네, 죄송합니다. 네, 직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직접 광고를 네, 포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에어컨은 삼성. 삼성, 자동차는 현대! 현대, 기아. 네. 언제 협찬해 줄 거니? 네. 네. 이제 세 번째 말씀하자. 네. 네. 그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네.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네. 네. 저희 집사람한테 다른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런 네. 사람들 한 번 만나게 됐는데 저런 사람들을 오빠로 부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 맞아. 이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그분들 과정 이렇게 돈 버시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신 걸 보면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차 사고 뭐 명품 사고 뭐 그런 단계가 있어요. 네. 돈도 펑펑 쓰고 네.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로 딱 넘어가면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뭐 와인, 네. 책, 음악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나 때문에 누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거의 끝이에요. 결국은. 네. 저도 이 꼴통쇼도 마찬가지예요. 네. 솔직히 보면 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왜 저런 일을 할까? 라는 걸 보면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이게 무슨 출연료 받고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거의 제가 말씀드린 4단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누군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누군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그 단계가 성공하신 분들의 마지막 단계예요.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해지는 거.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는 단계를 보면 야 요즘에 갔는데 루이비통 이러면 1단계구나. 네. 이제 두 번째 일단계. 근데 야 와인이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뭐 그 땅이 네. 뭐 있었고 무슨 뭐 마리아주가 맞고 뭐 이런 네. 얘기하면 이 2단계구나. 이분 여기까지 네, 왔구나. 네. 난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 막 이러면 3단계구나. 근데 참고로 말씀은 저희는 1, 2단계 꼭
거쳐보고 싶어요. 거기 아니 그걸 안 거치고 지금 예. 4단계를 지금 강요받아서 이거 와가지고 진짜, 예. 나 루비통 되게 예, 좋아하는. 단계가 없이 와가지고 좀 허술해 저희가. 죄송합니다. 단계 꼭 걸쳐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 우리는 역으로 살지? 그러니까요. 이런 꼴통이 없어요. 예, 다시 한번 아, 거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꼴통 마스터 우리 박용우님과 함께 우리 오늘 박용우처럼 바꿔라라는 또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꼴통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관점을 바꿔라라고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꼭 네네. 어떤 이야기 들려주고 싶으신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즉흥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좀 직접 광고가 된다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의 원제가 스파크 오브 지니어스입니다. 네. 스파크 오브 지니어스. 그러니까 네. 그 번쩍한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 번쩍번쩍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가 어떤 사건이 저희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번쩍 터집니다. 그러면 그 번쩍이는 순간 정말 많은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자기 안에 내재된 스키마 그걸 해석하는 힘이 없으면 그 번쩍할 때 보이는 것들 다 보지 못해요. 이게 어떤 순간에 탁 닥치면 맞아. 번쩍하면서 그것들을 다 해석해내고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방법을 딱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그런 분들 우리는 천재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보면 그거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스키마를 쌓고 경험을 축적하고 안에 내재된 것들이 있으면 그 번쩍하는 걸 해석하는 힘들이 굉장히 세져요. 그래서 좀 안에 스키마를 많이 쌓으셔라. 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런 거예요. 데피니션을 내려봐라. 네. 자신만의. 우리는 정의를 정의를 내려봐라. 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이 객관식으로 살았어요. 다음 중 대학이 아닌 것은 서울대, 연대, 고대, 지방대. 그러면 문제를 막 풀다가 4개의 답만 딱 주어지면 지방대에다 체크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는 맞아. 거예요. 그게 누가 정해준 겁니까? 출제위원들이 정해준 대로 그 안에서 관점이 형성되고 그냥 거기 안에서 고르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잘 고르는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또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좀 객관식 객이 뭐죠? 손님이잖아요. 손님의 관점으로 살지 말고 주관 내 주인의 관점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5개가 됐건 10개가 됐건 한번 골라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요. 네, 자기 뭐 인생에. 돈도 좋습니다. 어. 뭐 입사도 좋고 자기가 지금 현재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5개고 10개고 딱 정해보시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내가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돈이란 그러면 난 돈이란 나에게 있어서 뭐뭐다. 뭐 아니면 나한테 창업이란 그러면 나는 나한테 이거다. 라고 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바뀌거든요.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돈이 그 목록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성공이다. 그러면 성공이란 여기 써놨는데 그러니까 자기 정의가 바뀔 수도 있고 단어의 목록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단어를 써보고 자기만의 정의를 내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책을 읽건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그 정의들이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보면서 내 생각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한 관성대로 산다는 거죠. 관성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네. 그 자기의 주관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단어를 써보고 거기에 자기의 정의를. 자신만의 네. 독특한 정의를 내려봐라. 참고로 말씀을 말씀드리면 드리고 싶어요. 박용희 대표님 그를 좋아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몇 번 참석해봤는데 놀란 건 뭐냐면 그 많은 학생들이 아까 박용희 대표님 4번째 단계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인해서 누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놀란 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박용희 대표님이 다 내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지금 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분 사실 이런 분 많지 않거든요. 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해 꼴통 마스터께서 여러분들에게 박용우처럼 바꿔라라고 얘기한 거 네. 정말 세상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누가 정해준 정의를 그대로 따라 사는 것만큼 네. 관성대로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이제 필수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가장 걸맞는 단어는 무엇인지 일단 추려보는 작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맞습니다. 스스로 한번 내려보는 네. 것까지 함께 하시면 박용우처럼 바꿔라 여러분 가능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스터 분하고의 또 꼴통 스토리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고요. 이제 자 여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네. 박용우 꼴통 마스터에게 저희가 이제 꼴통 미션을 항상 맞습니다. 부탁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챌린저로서 한번 또 이 네. 자리에 나오셔서 직접 나도 한번 우리 꼴통 마스터에게 미션을 받아보고 싶다 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네 어디 계시는지 예 앞으로 네, 모실까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용기 내서 나오세요. 오늘 정말 큰 용기 내서 네. 나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름다운 여성분이 나오시고 있습니다. 네. 네. 확인할수록 부담스러워집니다. 네. 우리 마이크를 앉으세요. 좀 직접 네. 뽑아 주시죠. 우리가 그걸.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마이크 마이크 대고 대시고. 인사하셔야 네. 돼요. 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네. 본인 소개를 좀 일단. 음료수는 자기네들만 먹고 네. 예. 이거 네, 요거.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이거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마시는 선수 뭐예요? 두 번째 뭐 이렇게 돼요. 야, 그린타임 두 번째 네. 오련에 녹차만 담았다. 네. 동아 오치카. 네. 이건 지금 현재 박용호 대표가 드시고 맞습니다. 계시고요. 네. 저희가 마시고 있는 건 서, 동서에서 나온 동아랑 옥수수 동서는 차.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자, 네. 동서식품에서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 어디서 먼저 저희한테 협찬을 할까요? 네. 협찬은 동아가 빠르게 했습니다. 저는 동아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카스도 있고 뭐 많죠 저기. 그렇죠. 빨리 필요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인 소개 다시 한번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김선영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오늘 꼴통 챌린저에 도전하셨는지. 제가 동영상 강의 듣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해요. 네. 그리고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네,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는데 이제 박용우 의사님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좀 다른 게 이사님은 되게 평범함 속에서 되게 아까도 말씀 들으셨지만 착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행복을 나누는 그런 의미, 친구분들과 만나면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는 거에서 좀 많이 공감을 했고 또 제가 조금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네. 박용우 의사님이라면 저한테 이제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따갑게 뭔가 지금 충고가 필요하신 시점이다. 도대체 본인은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시길래 왜 그렇게 따끔한 우리가 별로 그렇게 따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동네에 벌침 잘 본인 놓는 데 이야기를 있습니다.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봉침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저희 동네 한의사님 봉침 전문이시거든요. 네. 봉침. 네. 네. 말씀하시죠. 좀 용기가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엔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사회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그 고민층이 청년층이잖아요. 네. 이제 실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사회가 좀 많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저는 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좀 많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나이도 좀 많고 나이는 몇 년생이죠? 71년생입니다. 네. 1971년생. 예, 네. 이제 오래 사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한국 나이고. 근데 지금 저도 구직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또 여기 이제 생활하고 단절됐던 기간도 있고 다시 또 이제 뭐 회사 들어가서 일하다가 이제 좀 몇 번 많이 옮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이제
활동을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다시 취업 활동을 하는데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일단은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막 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데서 오는 좌절이라든가 저한테도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꿈은 어떤 거였어요? 옛날에는 성우가 되고 싶어서 대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연기학원 다녔다가 그래서 목소리에만 신경을 쓰셨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꿈은 참 좋았네요. 네. 탤런트 스쿨 뻔했는데 성우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71년생이신데 목소리는 지금 거의 한 9, 6년생 목소리를 지금 내고 계셔서. 네, 그래서 연극도 가서 와. 보고 이제 한 번에 딱 삘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극단 들어서 막 바닥일부터 해서 이제 어떻게 뭐 그 연출 선생님은 너는 끼가 없어서 안 돼 막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진짜 가서 그때는 저돌적으로 내가 뭔가 밀어붙일 수도 있었고 했는데 오기로 해서 결국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무대에도 쓰고 오. 근데 결국은 그때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연극판이 또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맨날 라면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랐는데 그때는 잘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잘 못 먹어서 이상한 걸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쪘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실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또 방황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게 몇 살 때세요? 제가 영국 26. 여섯. 예. 네.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가 33세 늦게 네.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뭔가 결심하셨군요. 예,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혼자 네. 딱 이제 서머스쿨 학비 딱 하고 한 달 반값 딱 하고 해가지고 네. 가서 5년 반 동안 살았거든요. 어떤 걸 그럼 전공하신 거예요? 아니 가서 비용은 그거만 가지고 가서 예, 5년 반을 그래서 살아왔어요? 진짜 제가 이분이 꼴통이신데?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러니까 학교 이제 제가 목표했던 건 거기에서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서 거기서 사는 거였는데 네. 그게 만만치가 않은 결국은 또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그럼 미국에서는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일하면서 이제 뭐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몰라요. 저.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네, 그게 여기 뭐 뭐예요? 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커뮤니티 뭐예요? 컬리지? 네. 예, 그러니까 지방 각각 주마다 네. 그 그러니까 지방 전문대학교 아. 전문대학교라고 보시면 폴리텍 돼. 대학 이런 거 비슷한 건가요? 아니, 한국에? 그거는 좀 그런가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 괜찮아. 네, 몰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보통 거예요. 이제 편입하기 전에 학점 따려고 이제 외국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요. 네, 말씀하시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에 왔으니까 학교는 다녀야지 하고 이제 뭐 하루에 2탕 3탕 일하면서 일도 하면서 예, 참 하고 그때는 굉장히 열정적인 김선영 네, 씨였네요.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올 때도 차비도 없어서 제가 제 보물이로 제가 처음으로 구입한 1994년도 닛산 맥시마 그 차를 팔고 비행기 값을 해서 한국으로 이제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저 좌절은 더 시작이 됐죠.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생활이 그럴 걸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일 줄 몰랐고 이제 오자마자 엄마가 이제 힘든 식당 일을 나가시고 연세 드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맨날 컴퓨터 앞에서 직장을 구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호텔 쪽으로 가고 싶어 했었어요. 네. 그냥 언어가 좀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일단 나이가 이사님 말씀대로 저는 촉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호텔은요 나이보다 얼굴 좀 봐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솔직한 방송, 직설적인 방송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 챌린저가 가끔은 왕꼬를 때릴 수도 있는 방송. 네. 네. 뭐 괜찮습니다. 뭐 승질 나시면 나시는 네. 대로 때리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기타가 난무하는 방송 즉시 안전시 될 때까지.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알아서 편집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음 상태로는 굉장히 지금 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생애에 어떤 주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초반에 정말 내가 성우라는 꿈을 꿀 때 열정을 안고 가서 정말 본인이 길을 개척해서 어떤 정도 이제 인정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또 다시 그 일에서 뭔가 이제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하고 부딪히니까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돌팔구를 찾아서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외국에 불과 한 6개월치 정도의 그걸 가지고 가셨는데 5년 반을 버티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결국은 돌아오실 때는 그냥 비행기표 하나만 달랑 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거지대에서 왔어요. 제가 볼 때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역말살에 있어요. 구슬해야 돼 구슬. 이거는 뭐 따로 조언 들을 필요 없고요. 뭐 꼴통 챌린저가 네. 아니라 구 챌린저를. 네, 구슬 한번 해가지고 네. 몸 안에 있는 기운을 좀 빼내시고. 자, 좋은 네. 무당 계시면은 협찬해 네. 주시면 저희가 네, 바로 그렇습니다. 구슬을 한번 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하신 분으로 네. 작두 탄지 얼마 안 되신 분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박영우 대표님한테 좀 실질적으로 어떤 걸 좀 여쭤보고 싶은지 아니면 네, 지금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들으시고 아마 미션을 주실 겁니다.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요 이제 오종철 네. 소통장님한테 제가 네. 전화 연락을 받기 전까지 제 짐을 다 정리를 했어요. 심지어 제 졸업장이랑 이런 것까지 다 찢어서 다 버리고 전 지금은 그 다 주민등록증을 다 버리고 진짜 다 버릴 그럴 마음을 갖고 이제 근데 진짜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아무런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어떤 희망이 되어 주시려고 했는지 또 그런 네. 상황에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미래는 어떻고 진짜 저도 그걸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막상 저는 컴퓨터 앞에서 어떤 회사 하나도 못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는데 부모님한테 자식 노릇도 못 하면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면 너무 또 생각했던 거랑 너무 많이 다르고 나는 미래에 대해서 막 어느 쪽이 나을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나는 뭘 해야 되겠는데 뭘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전 진짜 세상에 뭔가 공헌을 하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살고 네.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 늦은 네. 방황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으신 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4단계에 가고 네, 싶으신 어떤 거예요. 심정인지 알 4단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영우 대표님께서 한번 좀 어떤 말씀하시죠. 얘기와 어떤 미션을 좀 주실 네. 수 있는지. 네. 야, 정말 제가 전화 안 했으면 네. 큰일 날 뻔했네요. 그 어떤 제가 이제 우리 마이크 임팩트랑 일을 하면서 그 지방에 강연을 갔는데 우리 모글루의 우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의 끝은 포기할 때 끝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우리 방영사님이 사실은 되게 네, 감정이 되게- 뭐랄까 되게 순수하지 네. 않으신 분이세요. 네. 근데- 연기를 잘하세요. 네. 옛날에 주특기가 3초 만에 울기였어요. 네. 근데 오늘은 네. 좀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5초 또- 만에 네. 풀리네요. 한 2초 더 걸리네요. 네. 성우 지망생 나오시니까. 네. 우리 김선영님도 네.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포기했을 때 가장 먼저 없앤 게 주민증이다. 네. 역시 나이를 제일 먼저 속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참 민증 까보라 그럴까봐. 네. 네. 좋습니다. 이럴까봐. 아무튼 네. 좋습니다. 지방에 강의 가셨다가 지방에 가요. 그래도 그 와중에 마이크 임팩트는 또 홍보해 네. 주셨네요. 네. 마이크 임팩트 대표님께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네. 아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마이크 임팩트 직접 네.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작하기 전에 네. 마이크 임팩트 대표님이 전신 마사지 38,000짜리 쏘아주셨습니다. 그 협찬을 네. 마스터에게만 그래, 했군요.
저희도 몸이 굳습니다. 네. 저희도 그다지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혈자리가 바뀌고 있어요. 아니 괜히 있잖아요. 꼴통쇼 녹화할 때 괜히 처음부터 얘가 자꾸 이거 머리에 이거 묶자 그래가지고요. 저 여기 피가 안 통해서 미치겠어요 지금. 저희 혈자리가 바뀌고 있다니까요. 가끔씩 어지러워갖고 막 현기증 나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했는데도 또 울기만 해봐가지고. 네. 진짜 산만한 방송.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 미리 포기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게 제가 뭐 쭉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네. 그게 쫄딱도 망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어서 어머님께 이렇게 3만 원 받아가지고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님이 용돈을 하루에 2만 원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사장이었는데 차도 막 3대씩 있었고 막 맞아요. 좋은 차들 타고 네. 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데 보면 제가 왜 아까 그 모글로 김태호 대표 얘기를 했냐면 포기는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다 과정이거든요. 근데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보면 사람들은 미리 포기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우리가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용우라는 사람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보면 그 힘들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제 동생하고 나이가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돼지띠시죠. 돼지. 네. 예. 근데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포기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진짜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김선영. 예, 선영 네. 씨가 50살이 됐을 때, 50살이 됐을 때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지금 40 몇 살이죠 지금? 43. 43살에 제가 김선영 빈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50살의 김선영이 43살의 김선영을 보면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할지 잘했다고 생각할지를 한번 50살의 마음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외삼촌이 계신데 진짜 저는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맞는 게 너무 무서워서 외삼촌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쉐이코 시계를 사줬는데 제가 그거를 그 수영장에 가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맞는 게 너무 싫어서 네. 어린 나이가 중학교 때인데 어린 아이가 그 약국을 들면서 수면제를 사기 어머. 시작했어요. 죽으려고. 맞는 거보단 차라리. 맞는 것보다 차라리 예. 죽는 게 낫다. 너무 아이고. 그 전에 맞았던 그 트라우마가 되게 그러니까. 심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삼촌 외삼촌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때 내가 그런 결심을 해서 그렇게 수행을 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나라는 생각을 지금 돌이켜서 해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생들 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애들 보면 초딩 같은 맞아요.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린 나이도.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살의 김선영이 43살의 김선영을 바라봤을 때 지금 한 행동을 잘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셔도 돼요.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선영 씨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많이도 말고 많이 생각도 안 날 것 같아요. 네. 5개만 적어보시고 5개 네. 지금 네. 미션 드리는 네, 거예요. 미션 적어보시고 드리는 그 데피니션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저는 선영 씨는 이미 많이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저 같으면 그거 힘들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가서 버텨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거를 그 선영 씨를 알아주는 회사나 사람을 못 찾았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못 찾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 보이지 않는 고릴라 강의를 말씀드리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못 본 거지. 그러니까 못 봤다면 찾아서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50살의 김선영이 43살의 김선영한테 편지를 또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 5개의 단어와 자, 데피니션. 그다음에 50살의 김선영이 43살의 김선영한테 편지를 쓰신 다음에 그 쓰셨던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 우리 김선영 씨께 우리 박영우 대표께서 미션을 주는 와중에 분위기가 좀 너무 치밀한 것 같아서 눈물 흘리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휴지를 좀 요청했더니 네. 앞에 계신 펑크한 분이 방송. 휴지 드라마의 휴지를
눈물 닦으라고. 이거 보니까 많이 쓰신 건데. 이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김선영님 지금 두루마리 유지로 벌써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자,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용우 꼴통 마스터가 준 미션입니다. 네. 일단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5개를 적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단어마다 김선영님이 다시 재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마이크 잡으시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바로 말씀하셔야 이해해 돼요. 주세요.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포기란 단어는 배추 숫자 실 때 쓰는 거예요. 역시 야채 가게 장. 이 쓸데없이 배추. 예. 네. 배추 숫자 쓸 거 아니면 쓰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 박용호 대표님 너무 잘 말씀해 주시지만 정말. 저도 정말 이런 경험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네. 저는 뭐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자취방에서 뭐 라면도 사실 못 먹고 제가 배가 고파서 친구한테 100원만 빌렸더니 나는 너를 돈을 빌려주기 싫다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래? 그럼 나중에 네가 나를 돈 빌려오는 나를 내가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 네. 사람이 더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함이 김선영님. 예. 올해 43. 자, 이렇게. 1971년생. 네, 좋습니다. 무슨 띠죠? 미국에서 5년 반을 좋습니다. 버티신 네. 무슨 띠죠? 백거리 돼서 돌아오셨고 네. 우리 눈물은 결국 두루마리 휴지로 닦고 계셨던. 네. 선영 씨 내일부터라도요. 사람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움직여야 돼요. 맞아요. 몸을 먼저 움직여야 마음이 갑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체화인지라고 해요. 네. 이런 말하기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맞아.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내일 가셔서 편의점의 아르바이트가 됐던 식당에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가 됐던 뭐든지 먼저 하십시오. 네. 안 받아줘요. 아니 안 받아주지 않아요. 저희 야채 가게 오세요. 야채 가게라도 네. 필요합니다. 정말요. 예. 근데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받아준다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맞아요. 저희 꼴통쇼는 받아들였잖아요. 제가요. 아니고요. 제가 식당도 운영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이렇게 서비스 하실 분을 못 구해서 운영을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냐면 아까 우리 박용호 대표님 말씀하신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 그러니까. 안 받아준다는 관점으로 계속 보면 안 받아주는 것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참고로 네. 그 박원순 시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박 시장님이 아름다운 재단이란 네. 그걸 하시잖아요. 근데 참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3번 이상 이력 쓰는 사람은 여하를 막론하지 말고 뽑아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네. 어딜 가든 무조건 3번. 그러니까 불합격을 줬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름다운 재단에 일을 하실 때인데 네. 3번 이상 이력서를 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3번 이상 도전도 안 해보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기 전 이게 과정인지 그거를 관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과정이거든요. 네, 과정인데 세상이 너무 벽이 지금 벌써 지금 기회가 생겼잖아요. 네. 네. 이영석 총괄로 대표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네. 오라고 저희 했잖아요. 아침에 그거 가세요. 저희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모집하시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후면에서 작업해 주시는 분을 모집하는데 정말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못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세요. 얼마든지 오세요. 가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언제 가실 네. 거예요? 언제 오라고 할 거예요? 아니, 영어도 내일부터 하는데. 오시면 좋은데 참고로 내일부터 오실 수 영어도 있어요. 하는데. 네? 영어도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도 하시는데. 영어. 그리고 네. 우리 그 아니 야채 포장하는 거 영어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왜요? Left, right, left, right. 랩 좋습니다. 랩이 아니라 랩. 아니 제가 랩으로 포장하니까 랩 이렇게 영어 좋습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소셜 네트워크의 박수왕 대표라는 친구가 군대에 가서 나는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군대에서 배웠다는 책을 써서 맞아요. 창업 비용을 마련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선영 씨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5년 반 버틴다는 거는 와, 쉬운 일이 대박이에요. 아니에요. 그 돈 그럼요. 가져가서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5년 반을 버텼는지 그 책을 써도 난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자신감이 상실되어 있으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어차피 지금 바닥이세요. 아셨죠? 지금 바닥이니까 지금 여러 가능성을 지금 주셨기 때문에 이제 총학내 야채 가게 내일부터라도 당장 몇 시까지 나가면 됩니까? 6시 반까지 오시죠. 6시 반까지. 네. 왜냐면 지금 나이에는 한참 아침잠 없을 때입니다. 네. 아셨죠?
아침형 인간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질문이 있어요? 네. 오케이. 하시죠. 그 제가 그 꿈이란,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딱 뭔가 꽂히는 게 있으면 제가 한번 딱 그런 하는데, 스타일인데 다 없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제가 제 마음이 일어설지를. 아직 꽂히는 걸 못 찾으셨던 꽂히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꿈이라는 게 없어서 저한테도 미국에서 올 때부터 제가 문제점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갔던 꿈을 잃었다는 거. 그래서 더 힘들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먼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데 본인은 영어를 얼마큼 영어하죠. 수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노.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와. 보면 아니 뽑는 데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니 그거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중요한 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기자라는 직업을 한 사람들은 홍보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홍보는 쉽게 막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 기자보다는 이렇게 의뢰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만약 김범수 의장이 아니었다면 저는 홍보라는 걸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왜 홍보를 하지? 나 기자였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벌써 그 길은 없는 길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김범수니까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열 몇 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열 몇 번씩 월급을 받고 그럴지는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될지는. 저는 그냥 김범수 장한테 솔직히 진짜로 빚을 졌었어요. 그래서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월급도 저는 카카오톡에서 그달 12월 달까지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왜? 빚을 지고 그냥 갚는다는 저기를 했기 때문에 돈도 못 벌었죠. 그때도 그냥 3만 원씩 받아갖고 일을 텐데. 근데 보면 진짜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게 계기가 된 거거든요. 어떤 게 지금 보면 모든 걸 다 놨다면 총각내 책가게에서 우리 영 사장님이 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농담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로요? 이게 진심으로 거고. 저는 뭐 네. 우리 박영호 대표님 하셨던 제가 딱 뱉은 말은 다 책임집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진짜 하나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랬어요. 저를 만났는데 되게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형님 제가 형수님이 되게 화를 칠 것 같으니까 제가 아침에 형수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과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비싼 과일이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왔어요. 이영석이라는 사람은 진짜 말하면 안 지킨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도 그래서 제가 그날 한참 뒤에 만났는데 또 그랬어요. 영석아 이거는 좀 임팩트가 없다. 마케팅하는 사람이. 응? 내가 과일은 받았으나 임팩트 있게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 형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키만큼 보내라. 그래서 제가 그래봤자 얼마 안 된다. 일단 박영희 대표님이 좀 짧으세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진짜 정확히 8시 반에 우리 집 앞에 제 키만큼 진짜 거의 근데 마지막 한 단을 청양고추로 맞춰서 청양고추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니요, 그 키가 맞히기가 애매한 키세요. 여기 방송이랑 말씀 160 몇인데 요걸 맞히기가 애매모해서 청양고추 아니면 안 되겠다. 아무도 확인 안 하는데. 그런데 진짜 170.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랬더니 진짜 그 딱 키를 맞춰서 제 키를 딱 맞춰서 그 과일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보면 알잖아요. 뭐 귤 이런 거 이렇게 쌓고 이만큼 보냈으면 감독님 자몽, 뭐 오렌지, 천혜향 네. 뭐 이런 걸로만 망고 왜 빠뜨리세요? 망고. 네. 망고가 제일 비싼 건데. 네. 그래서 김선영님이 외로워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키만큼 맞춰서 보낸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또 그 직원 멘트도 되게 감동적이었어. 이거 사장님이 그런 건 솔직히 믿진 않았어요. 사장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접 다 골라서 장을 보셔서 보내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여튼 신뢰를 안 주는 방송, 불신이 많은 방송 꼴통쇼입니다. 지혁씨 반드시 될 때까지. 자 이제 우리 김선영님 저희 꼴통쇼에서 드리는 미션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본인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단 박용우 꼴통 마스터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어를 5개를 적으셔서 그 단어에 대한 재정의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본인이 찾지 않는 한 우리도
본인의 꿈을 찾아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세상이 뭔가 필요할 때 한 가지의 어떤 지푸라기라도 하나 된다면 저희는 그 정도 역할밖에 못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지푸라기가 시작이 돼서 그게 나중에 동아줄이 되고 그게 쇠사슬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드리는 미션을 일단 수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수행한 미션의 결과를 저희 페이스북 꼴통쇼 페이지 지금 회원이시니까 거기에 꼭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저는 이 방송 듣는 하신 말씀. 그러니까 두 번째 요거부터 좀 정리해드리고 그래서 그 미션은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볼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수많은 분들이 오히려 김선영님의 그 실행 과정을 보시면서 더 많은 감동과 어떤 용기를 얻으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총광리에서 인증샷 새벽에 찍어서 네. 영어로 랩 하면서 어때요? 네. 영어 같이 그 총광내 가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있어요? 두 번째 미션은 아까 쉬운 사례 쉬운 사례 오케이. 네. 직접 얘기하는 거. 쉬운 사례 김선영이 43살에게 보내는 편지. 네. 그걸 써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단어는요 부정적인 거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거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 제 제안 하나 드리면 앞으로 옷도 밝은 색을 입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은 오늘 돌아가시면 바로 운동을 하세요. 네. 예. 운동을 했을 때 놀란 거 뭐냐면 나도 상상하지 못하는 사고의 전환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새끼들은 운동 절대 안 해요. 아세요? 그 새끼들 운동하는 놈이 한 명도 없어요. 긍정적인 분들은 운동을 해요. 운동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뭐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걸 하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주셨던 미션은 저희가 시간 드리면요 4월 24일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꼭 완수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제가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자, 우리 오늘 마스터 우리 박영호 선생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네.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와서 여기에 앉아 있어서 친구들하고 다른 선택들이 우리는 너무나 선택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간이 없어서 여기 미로 찾듯이 여기 이렇게 아지트 빵커처럼 생긴데 와서 앉아 계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면 이미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공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거든요. 성공이 저쪽에 있다, 오버되어 이게 아니라 항상 성공은 옆에 있어요. 행복도 옆에 있고 자기가 보지 못할 뿐이고 찾지 못할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가다가 죽는다고 했을 때 야 나는 성공 못해서 참 아쉽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공하고 매일매일 행복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도 행복하게 살다 간 거예요. 그런데 저 때쯤 가서 했을 거야 라고 데스티네이션을 정해놓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공도 못하고 행복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행복하시고 순간순간 성공하시고 그날 인생이 끝나더라도 나는 행복했었고 나는 성공했었다고 말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멋지세요. 자, 우리 성공하고 행복하신 박영호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꼴통쇼 오늘 5회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박용호처럼 바꿔라.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감사합니다. 김선영.